안녕하세요. 한일부부 희소야 채널의 한국인아내 희소야입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 2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벌써 결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은 90년대생 20대 중반인 저의 찐 경험담 100%! 요즘 2030 세대가 일본인과 연애 혹은 결혼할 때 장점 5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절대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보다는 그 사람 개인의 사람 됨됨이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의 명확한 장단점이 아니라 그간 소소하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재미와 행복 위주로 장점을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고고!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고 덕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90년대생들은 투니버스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세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절만한 황금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딩 때 학교 끝나고 집 오면 주구장창 TV 앞에서 애니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줬던 아따맘마, 짱구는 못 말려, 슈가슈가룬, 캐리캐리 체인지, 개구리 중사 캐롤로, 명탐정 코난, 달빛천사 이런 걸로 일본 애니에 입문하고 그 다음에 덕미가 생겨서 더빙에서 방영하지 않았던 애니들까지 자막판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땐 진격의 거인을 처음 고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여태 완결까지 10여 년간을 애태우면서 보냈었는데 이 시기에 방영했던 애니들이 한국과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90년대 생들이시라면 또래 일본인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애니를 정말 많이 보긴 하지만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애니를 보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화라는 장르를 이끄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만큼 선두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뭐랄까 애니의 본토에서 온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한다는 데서 온 이상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매일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애니 보는 게 너무 소중한 소확행이거든요. 또 요즘에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일본에서는 K-팝이 엄청 잘 나가고 한국에서도 일본 가수들 내야 됐다 하면 엄청 빠르게 광클해도 다 매진되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을 점점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잔잔하지만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분들이 굉장히 로맨틱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에는 I Love You라고 최종엽 배우님 나오는 한일 합작 드라마까지 아예 일본 여성 팬층을 노리고 드라마가 나오던데 이게 꼭 드라마 속의 가상 현실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주변 한국 친구들 보면 이성 친구들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는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상처로 다가오기도 할 텐데요. 일단 일본인들은 사귀기까지도 한국인들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되게 썸 타는 기간이 못해도 한 달 이상이에요. 한국인들은 썸 탈 때 모든 일상을 톡으로 공유하죠. 만나지 않는 날에도 톡으로 24시간 함께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1, 2주 안에 사귀기 시작해서 주변에도 빨리 알리고 럽스타도 엄청 합니다. 되게 불나방 같은 연애를 해요. 반면 일본인들은 느리고 잔잔하지만 꾸준함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해도 그 잔잔한 애정과 존중이 연애할 때처럼 혹은 그 이상 잘 챙겨주고 사랑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일본 남성들은 가부장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요즘 젊은 남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구독! 좋아요. 세 번째 장점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부모로부터 독립적입니다. 한국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결혼할 때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성인이 되면 생활비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쓰고 만약 독립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시누이도 시세만큼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모님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 한국은 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집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게 일본에서는 되게 생소한 문화일 거예요.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으로서 가정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부 부부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한국에서는 집을 사거나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월세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월급 나오면 TV 하나 사고 또 다음 월급 나오면 세탁기 하나 사고 그런다고들 하죠. 뭐 자가로 시작하느냐 월세로 시작하느냐는 항상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지만 금전적인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중한 사람을 놓치기보다는 신혼부부라면 젊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돈 모으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 만큼 부부는 독립된 가정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의지하는 게 좀 극단으로 가면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하죠. 보통 좋은 의미로는 안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인과의 연애와 결혼에선 이런 문제들은 적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은 내 자식 최고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짝 세 번째 장점과도 연관이 되는데 일본인들은 정말 내 자식 칭찬을 하지 않아요. 특히 외모 칭찬은 정말 터부시 됩니다.
이게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자라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 보통의 한국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는 신랑 정말 잘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걸 되게 감사해하면서도 이런 문화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잘하면서 부모님께 아유 내 새끼 잘생겼다 이런 말 들은 적 없냐고 물어보니까 단연코 단 한 번도 외모에 대한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딸이라고도 다르지 않은 게 자기 여동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외모 칭찬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부모님께서 엄청 당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금기를 깨고 한 번은 시어머님께 남편 외모 칭찬을 엄청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띠용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식 칭찬을 정말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엄청 객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잘났어도 그걸 남들 앞에서 내비치는 거를 정말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지나치게 감싸고 돌기도 하고 좀 내 자식 칭찬이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좀 더 자식을 내놓고 키운달까?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굴러다니는 잡초처럼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결혼했을 때 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이 불러오는 여러 고부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 오늘의 마지막 장점은 바로 종교인이 드물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통계로도 객관화되어 있는 점인데요. 최근 한국도 젊은 세대의 종교인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한국보다 종교인의 비율이 거의 5배, 확연히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면 지역마다 신사들이 참 많고 그곳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보통 그냥 올해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같이 소소하게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사들 옆에는 운세 뽑는 오미쿠지들도 항상 같이 있고요. 연애, 결혼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결정사에서도 종교 여부는 가입할 때 꼭 물어보는 정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인이 드물다는 점에서 종교로부터 오는 갈등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유교의 영향도 한국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큰 제사 문화 없고요. 종교와 제사 둘 다 없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갈등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큰 장점이겠죠? 구독!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90년대생들 2030 세대가 일본인과 연애와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 5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완전 내피셜은 아니고 남편과 여태껏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댁 식구들도 여러 번 배웠고 또 남편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봐오면서 대다수의 일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확인했으니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존중하고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